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단원 FM 세월호 참사 9주기 특별 방송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오늘은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의식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운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아껴 불러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1번 고혜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김영경, 김예은, 김주아, 김현정, 문지성, 박성빈, 우소영, 유미지, 이수연, 이연화, 정가현, 조은화, 한고은, 2번 강수정, 강우영, 길채원, 김민지, 김소정, 김수정, 김주희, 김지윤, 남수빈, 남지현, 박정은, 박주희, 박혜선, 송진아, 양온유, 오유정, 윤민지, 윤솔, 이혜경, 전하영, 정지야, 조서우, 한세영, 허다윤, 허유림, 3번 김담비, 김도원, 김빛나라, 김소연, 김수경, 김시연, 김영은, 김주은, 김지인, 박영란, 박예슬, 박지우. 박지윤, 박채연, 백지숙, 신승희, 유예은, 유혜원, 이지민, 장주희, 전영수, 정예진, 최수희, 최윤민, 한은지, 황지현, 4번 강승묵, 강신욱, 강혁, 권오천, 김건우, 김대희, 김동혁, 김범수, 김용진, 김웅기, 김윤수, 김정현, 김호연, 박수현, 박정훈, 빈하용, 슬라바, 안준혁, 안영준, 임경빈, 임요한, 장진용, 정차웅, 정휘범, 진우혁, 최성호, 한정무, 홍순영, 5번 김건우, 김건우, 김도현, 김민석, 김민성, 김성현, 김완준, 김인호, 김진광, 김한별, 문중식, 박성호, 박준민, 박진리, 박홍래, 서동진, 오준영, 이석준, 이진환, 이창현, 이홍승, 인태범, 정이삭, 조성원,
김민규 김승태 김승혁 김승환 남현철 박세도 박영인 서재능 선우진 신호성 이건기 이다운 이세현 이영만 이장환 이태민 전현탁 정원석 최덕하 홍정용 박민우 7번 박수인 국승현 김건호 김기수 김민수 김상호 김성빈 김수빈 김정민 나강민 박성복 박인배 박현섭 서현섭 성민재 손찬우 송강현 심장영 안중근 양철민 오영석 이강명 이근형 이민우 이수빈 이정인 이준우 이진형 전찬호 정동수 최현주 허재강 8번 오우재 김대현 김동현 김선우 김영창 김재영 김재훈 김창헌 박선균 박수찬 박시찬 백승현 안주현 이승민 이승현 이재욱 이호진 임건우 임현진 장준형 전현우 최세호 조봉석 조찬민 지상준 최수빈 최정수 최진혁 홍승준 9번 고하영 권민경 김민정 김아라 김초예 김혜화 김혜선 박예지 배향매 오경미 이보미 이수진 이한솔 임세희 정다빈 정다혜 조은정 진윤희 최진아 변다인 10번 강한솔 구보현 권지혜 김다영 김민정 김송희 김슬기 김유민 김주희 박정슬 이가영 이경민 이경주 이다혜 이단비 이소진 이은별 이혜주 장수정 장혜원 선생님들 강민규 고창석 김응현 김초원 남윤철 박육금 양승진 윤이나 이지혜 이혜봉 정수영 최혜정 함께 타신 분들 권재근 권혁규 김순금 김연혁 리샹하오 문인자 박성미 백평권 서규석 서순자 신경순 심숙자 우정달
최순복 최승호 최창복 한금희 현윤지 선원군들 김문희 박지영 안현영 양대홍 이묘희 정현선 아르바이트분들 준미 김기웅 방현수 이현우 그리운 이름들을 노래로 들어보았습니다. 아직 그 이름들이 생생한데 구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 하나를 하루 종일 보았습니다. 당연히 구조되었어야 할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고 안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쁜 꿈들이 있는 250명의 단원과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부모님과 시민사회의 바람과는 달리 참으로 무심한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공원에 첫 삽도 뜨지 못했는데 지금 안산시 곳곳에는 생명안전공원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마음도 아프지만 분노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공감의 영역이 다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각자 다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원 FM에서 일하고 있는 최은경입니다. 오늘은 끝나지 않는 세월호 이야기 진행을 어머님들과 함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보낸 지 9년이 지났어도 우리 엄마들의 마음들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기를 그렇게 외치고 바랐건만 얼마나 앞으로 나아가는지 허망할 때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가보려고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어머님들과 함께 우리들은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단원 FM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2014년 그날 어땠는지, 구주기를 맞는 마음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등을 질문해 보았습니다. 물론 대답을 회피하거나 대답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질문했던 이유는 질문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올해로 구주기가 되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 답하기 어려워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게 하는 것, 무엇이라도 답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그런 이유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안전의식에 대한 나눠졌던 것 같아요. 20살, 21살 때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벌써 9주기, 이제 곧 10주기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이후에 무슨 트라우마 센터가 생겼다든지 또 이제 생존자분들이나 유족분들이 계속 싸워가면서 바꾸시려고 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보면 좀 많이 안전의식,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싸워나가고 바꿔나가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태원 참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재난이나 이런 큰 사고에 대해서 좀 국가적으로 대처하는 게 약간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청년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이 좀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좀 생각이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4.16 참사가 일어났을 때 선생님들이 반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셔가지고 이제 저도 집에 와서 4.16 참사를 이제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보니까는 실감이 안 났던 게 사실이고 이제 지금의 제 심정으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4.16 참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참사 당시에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왔는데 뭐 어떤 선생님이 뭐 기사를 접하고 우셨다. 뭐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었고 그리고 하교하고 집에 와서 논술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집에서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뉴스를
같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9년이 지난 만큼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뭐 생각들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좀 흐릿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딱 그 장면들 그 정도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9년이 지나고 지금 2023년인데 잊지 말아야 하고 잊을 수도 없는 기억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뭔가 흐릿해져 가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고 더 잊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역사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중간에 강원고에 알고 있는 선배나 가족들 없냐고 물어보셨어가지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집에 수업이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났던 거였어요. 되게 처음에는 다 구조됐다는 얘기를 듣고 핸드폰도 없었어가지고 확인도 못하고 그냥 아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되게 많은 선배들이 사고를 당하셨던 거죠. 되게 그 당시 엄청나게 충격적. 9년이 지나서 생각했을 때는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태원에서도 저 또래 친구들이 되게 집단 사고를 당했잖아요. 9년이 흘러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녹음해온 이 친구들은 주로 그 사동 99도시 친구들이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좀 그 선생님들로부터 계기 수업도 받고 또 뭐 해마다 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긴 했지만 또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막 99도시에 막 다니기 시작해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청소년하고 청년들은 좀 다르긴 하죠? 어머니 그러네요. 느낌이 어떠세요? 네, 그러네요. 저희도 어쨌든 참사 초기에는 우리도 정신이 없었잖아요. 아이들이 돌아온 날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도 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내 슬픔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9년이 다가오고 9년째 되다 보니 조금씩 그때 우리 곁에 누군가가 우리를 도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슬픔을 함께 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 아이들을 살려내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작가들은 그림으로 또는 글로, 또 음악하는 사람들은 노래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했다는 것을 네, 한두 해 지나다 보니 정신이 좀 들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한 마음이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그래도 여전히 내 아이가 어떻게 왜 돌아오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혀야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하면 되었다, 그만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도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이유는 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되지만 진실된 추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도 우리가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4월이 다가오면 모두 부모님들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아프고 그래도 발로 뛰고 행동하는 것은 진실을 알고 싶고 다가가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세월호 가족들의 곁이 되었던 많은 시민들이 사실 있으세요. 네, 지금도 있고요. 근데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학생들과 청년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좀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또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또 어머님들에게 서로 위로의 마음을 전해보면서 내용은 바람대어를 듣고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어.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전에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곡식 연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이 세상은 떠난 게 아니라오. 나는 전에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곡식 연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어. 이 세상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아직도 서로가 왜 침몰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침몰한 이후에 왜 학생들 구조하지 않았는지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그 안타까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 지난 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세월호 가족분들 곁에서 힘이 되려고 각들도 들고 했던 노력이나, 또 하나는 세월호 진실규명과 별개로 문화의 힘을 통해서라도 우리 도시 안산이 참사 도시, 재난 도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생명 안전 도시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도시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우리 가족분들도 마을마다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함께 먹거리를 나누면서 이야기 나눔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함께하고 있는 4.16 가족단 노란리본 같은 경우는 한 5편의 연극 작품을 만들어서 좀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꾸준하게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과 나눴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건 가족분들도 시민분들도 사실 10주기를 맞이하는 마음이 시원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좀 오래도록 끈질기게 활동을 해서 언젠가는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바,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주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개인적 욕심 같아서는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우리들로 한번 다시 약간 목적 의식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그날의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 정도 다시 돌아가서 그때 안타까웠던 마음, 또 뭔가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같은 크기로 부활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산에서 저도 세월호 이후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좀 직접 하기도 하고 기획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했었는데, 세월이 흘렀고 뭐 피부에 막 체감할 정도의 어떤 더 나아지거나 이런 변화는 사실 크게 많이 못 느낀 것 같기는 해요. 그 막상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겉으로 막 활동을 하지 않을 뿐이지,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분명히 다 존재하고 있다. 저는 특별한 활동도 필요하지, 잘 준비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감동적인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되게 일상에서 꾸준히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되게 보여지는 어떤 공연 형태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일상에서 항상, 제가 이제 어제 또 어머님을 한 분 뵀는데 4월에만 기억해주는, 물론 4월에 기억해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만 4월이 아닐 때에도 기억해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너무 당연한 마음이고, 그 4월이 아니어도 일상 속에서도 항상 시민들이 맞아, 나는 그러한 도시에서 살고 있지,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를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그 저는 그 당시에 그 대학교에서 그 근로장학생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 이제 TV에서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현실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지가 않았고, 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아,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대학교에서 이제 그 추모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그냥 참여만 했었었고 그 현장에 막 직접 뛰어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마음속으로 항상 엄청 큰 돌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있다가 다시 안산으로 왔을 때 지금 이 문화 기획일을 하면서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제 마음속에 있는 돌을 또 조금씩 없애는 이제 올해에도 진행되는 4월 연극제 언젠가는 이제 진실이 규명되고 제 마음속에 있는 돌이 사라질 때쯤이면은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10주기 때는 저희가 그동안은 안산에서만 진행했었는데 뭔가 10주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이런 기억식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젠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의 시간을 대신 살아가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이 엄마들 연극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엄마들이 아이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건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에 있는 사람들, 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져간 사람들의 시간을 대신 잘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9년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그 9년의 기간이 그렇게 많이 바꿔놓거나 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가장 출발점인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조차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는 상황인 거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회적 참사들이 또 벌어지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시간을 온전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10주기가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변한 세상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즘에 좀 들더라고요. 주로 문화기획을 하시는 그 컬처치로 쌤들을 만났는데요. 그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 이 노력을 하셨던 이 문화기획 했던 분들은 일상에 대한 기억도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행동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4월 한 달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고민과 생각을 좀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경우는 그 참사 초기에 이제 아이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4시 16분이 되면 뭐 기도하자, 염원하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9년이 지난 지금도 일하다가 딱 시계 보면 4시 16분에 제가 눈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1분이라도 그런 기도를 잠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기억 행동 또 시민들께서도 각자의 일상에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면 좋고 기억할지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시민들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생긴 지 9년째 됐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게 같이 남의 아픔 아니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힘이 이 사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작년에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가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고 이태원 참사도 역시 진실 규명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이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끝까지 같이 연대하며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9주년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 그 생명안전공원 착공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안산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이 생명안전공원이 안 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폄하하고 있고 그 공기를 늦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보면 우리는 이 안전한 사회에 과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9년 내내 계속 마음속에 들고 있습니다.
10주년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세월호 참사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벌써 9년이 됐네요. 지금도 기억이 또렷합니다. 저는 그날 농사를 짓기 위한 모짜리를 하던 날이었는데 아이들이 다 구조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고서 농산일을 했는데 좀 시간 지나고 나니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보고됐습니다. 눈앞을 가리는 눈물 때문에 뭐 어찌할 수 없는 시간들을 한참 보냈는데 그 순간을 국민 누구도 잊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세월호 올해 9주기인데 9주기가 되든 10주기가 되던 유가족에게는 그 시간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고 마치 어제 일처럼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나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방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정확하게 정치권에서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처럼 사고 해당 지역에 이제 추모비든 위령비든 뭔가 표시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제가 이번에 알고 많이 놀랐었는데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는 경각심도 가지고 할 수 있는 생명안전공원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면서 좀 풍성하게 마무리되어서 잘 완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 올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유가족들이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분에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다. 좀 이제는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저는 우리 사회가 아직은 이렇게 안전한 사회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또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별이 된 아이들이 그 별이 되면서의 저희들한테 전해진 메시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금 생명안전공원 그 기공식을 못하고 진행을 지금 착착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의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고자 하는 생명안전공원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우리 세월호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더 큰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9주기 우리 안산 시민의 마음을 모아서 기억하고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기념식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주기인데 사실은 조금 미안한 마음 우리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한테 더 이상 미안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안전한 사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생명안전공원이 꼭 생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은정 어머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민들이 생명안전공원을 염원하고 아이들이 어서 와야 한다고 말씀들을 해주시니 정말 좋네요. 그래도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한 마음이 항상 무겁고 꼭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놀러오고 즐거운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명안전공원을 몸으로 익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 오늘 저희 녹음하기 바로 전에도 저희 스튜디오 앞에 뭐 생명안전공원 뭐 들어설 수 없다 뭐 화랑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화랑 지킴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전 또 한편으로 좀 어이가 없는 게 뭐 와스타디움의 3배다 이러는데 직접 와보고 하는 소리인지 정말 매우 궁금해서 아까 따라가 봤는데요. 윤희 어머님처럼 방송 듣고 있으면 너무 열받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열 받지요. 네. 이게 사람이 참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생명안전공원은 저희 아이들만의 공간은 맞아요. 네, 아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안산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거기서 일상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또 교육의 장소로서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나와서 네, 소풍 나오시듯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아직도 우리가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추모 공원, 추모 시설 하면은 무조건 그냥 그 지금처럼 혐오시설로. 기존에 있는 그런 봉안당의 그런 시설만 생각하시는데 저희 세월호 참사 생명안전공원은 절대로 그런 공간으로 만들지 않고 시민들이 왔을 때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아이들 공간에 들어와도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네. 왜 아이들이 있는 듯 없는 듯 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안타깝긴 한데 그런데 우리 이제 사회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 이런 시설이라고 떠들지만 생명안전공원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생명안전 의식을 드높이는 데 큰 목적을 할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제발. 좀 시민의식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진짜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생명안전공원은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한 그런 공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추모도 할 뿐더러 또 이런 참사는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안전공원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아니 세계적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생명안전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한 세상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이라는 걸 저희가 좀 더 많이 알려야 하지 않을까. 저분들 확성기 틀고 다니듯이 우리도 좀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공원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해마다 주기만 되면 그분들이 그렇게 그냥 설치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단원 FM과 함께하는 경기도 내에 여러 FM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각 1년에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거든요. 그때 모여서 그분들은 또 어떤 마음이신지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자, 수원이랑 성남, 화성에 그 FM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그 동네에서 매월 16일마다 동네 주민들하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촛불을 들고 있어요.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사실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주기 때만 되면 반짝 또 막 기억하는 것처럼 있다가 또 주기가 지나면 또 이렇게 횡덩그러니 그렇게 잊혀져 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동안 정권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생명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국가가 아닌 대통령에게 왜 그걸 묻냐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수록. 자꾸 정쟁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이러한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려면 세월호가 제대로 밝혀지고 제대로 책임자들이 처벌돼야만 상처도 치유되고 그런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만큼은 자꾸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끝까지 기억을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를 생각을 하면 세월호 이전의 한국과 세월호 이후의 한국으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안전, 그다음에 재난이라는 게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특별하게 그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세월호 이후에는 이게 언제든지 우리한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일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를 인식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안전과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국가의 정책이라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안산의 생명안전공원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가 안 만들어지고 생명안전공원. 아직도 안 만들어졌나요? 네. 그거 옛날부터 만들어진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아직도 안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마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게 어떤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봐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이게 기억하겠다고 말만 한다고 기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안전공원을 만드는 게 기본적인 액팅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많이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 제가 세월호 참사로 많은 분들이 많은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작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생명안전공원은 꼭 만들어졌으면. 다른 도시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의 생명안전공원 이렇게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어떤 분은 지어진 줄 알았다. 아직도 해요? 라고 말씀하셔서 안산 시민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네. 예, 아직 못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럼 당연히 지어져야 되죠. 지어지면 저희도 갈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또 마음 한켠으로는 감사했고요. 어쩌면 이제 안산 시민들도 그 당시에 트라우마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만큼은 아니어도 오랜 시간에 좀 침울한 시간을 보냈고 또 마음도 아프고 또 그 마음 아픈 거를 추스르지 못해서도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가족들의 곁이 되어드리고자 마음을 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들도 그 마음을 잘 아실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의 분들 말씀은 어떠셨는지 윤희 어머님. 네, 감사하네요. 다른 도시에서는 지금 4월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피켓팅도 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안산 시민들도 트라우마 겪었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다 같이 힘들어했던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안산 시민으로서 저희도 같이 이웃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서 뭐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웃들과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안전공원이 뭐 하루빨리 지어져야 되는 거 맞고 그렇게 잘 지어져서 그게 생명안전공원이 잘 지어져서 안산하면 희망의 도시, 안전의 도시 이렇게 전국 그리고 세계에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안산시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안산 시민들이 되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 시민들 저희와 함께 이런 안산의 안전한 도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해 전에 생명안전공원 워크숍 할 때 안산이 품고 세계가 찾는 생명안전공원이라고 했을 때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네. 진짜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4.16 공무원 어머님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9년을 싸우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찾아가 봤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9주기를 앞두고 사실은 생명안전공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답답해요, 사실. 활동하고 안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사실은 했지만 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했음에도 그 대처를 못한 게 그래서 참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거기에 대처를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이 컸어요.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저는 저도 우리 아이를 잃은 부모 입장이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사실은 우리는 뭐 8년, 9년을 싸워와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조금 많이 다스려졌지만 그 부모님들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싸워왔나? 그렇게 행동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정말 잘못 싸워왔나,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있었나라는 좀 더 움직이고 더 활동했어야 됐나 하는 그런 후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항상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멀리 떠나지 않아야지만 그 아이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고, 그래야지 다시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서 노란 리본이나 팔찌 등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멀리 걸어가면서 노란 리본이나 가방에 달고 다니면 그 아이들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저 아이는 그래도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가끔 한 번씩이라도 보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팔찌랑 노란 리본을 아니면 차에다가 붙이는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노란 리본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다. 벌써 9주기가 다가오는데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언제 9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바로 엊그제 일 같기도 한데, 가끔가다 이제 가족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은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났던 일들도 기억이 나면서 9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냈구나. 근데 변함없이 그때처럼 뭐 길거리에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지금도 길거리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도 고소고발 진행하고 왔거든요. 서울경찰청에 가서 가족들을 아직까지도 혐오 발언, 모독하는 그런 발언들을 아직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어서 아직도 길거리에 있는 듯한 느낌을 변함없이 언제까지 9년을 이렇게 싸워왔는데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될지 참으로 암담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시간이 이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간 거에 대해서 감사한 느낌도 있어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서 빨리빨리 늙어서 그냥 나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단원 FM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변함없이 9년 동안 저희랑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항상 근데 해주시는 분들한테 또 부탁하고 근데 결국은 해주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 시간까지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네,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싸워왔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싸움이 될지 모르지만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 가족들 보면 기본이 10년, 20년, 30년 이런데 우리는 이제 9년이지만은 저희들을 많이 이끌어 주시는 게 참 많더라고요. 요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잘 몰라요. 많은 시민들이 저희를 도와주신다는 거를 많이 기운을 받아서 와서 또 이제 다시 살아나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겨울 때도 있어요. 사실 가족인 저도 지겨운데 시민들은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근데 저도 오뚜기처럼 막 넘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는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떼쓰는 거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행동하면서 배우고 와서 또 결론은 시민이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힘을 받고 쓰러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줬는데 이제 도부하거나 이럴 때 옆에서 손잡아줘서 진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요. 제 자식 잃은 슬픔도 크지만은 함께 해주는 시민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느끼니까 안전한 사회, 우리가 맨날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우리 부모들이 앞장서서 하겠다라고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많이 가져야만이 서로 힘받는 것 같아서 9년이라는 세월이 왔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다가 이렇게 또 FM 방송 또 막 저희들 알려주시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어머님들은 여전히 시민들을 통해 힘을 얻고 계신다고 합니다. 편찮으시지 않게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시민들을 통해 얻는다고 하시니 안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께서도 관심과 응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 시민들의 인터뷰 들으니까 굉장히 힘이 납니다. 네, 그리고 기억은 힘이 셉니다. 우리 이 힘으로 우리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9주기가 이렇게 흘렀는데 9주기 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10년, 20년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외롭지 않게 우리 시민들이 저희 옆에 서서 큰 힘이 돼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달릴 것 같아요. 끝까지 책임자 처벌 그리고 끝까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